지난주를 달구었던 반국가 세력, 아, 유엔 대북 제재를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하는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보수 종편이나 언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0%를 돌파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지금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거 참 무서운 일인데. 예, 의원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 50%를 넘어가면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시민과 시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면서 제 반국가 세력이야 뭐 이러면서 저희도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만 어떤 군인이 SNS에 무심코 한마디 썼다가 네티즌이 발견해 기무사령부에 신고해가지고 그런 일 있었죠. 예. 저기 군복을 벗었는데 통수권자를 모욕했다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한명철이라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가 얘기했는데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기술 감시 사회를 굉장히 그 학자들이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 선동에 의해서 되고 또 차관급, 장관급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계속 거기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자기 유튜브에서 이제 생산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난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제일 미운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야당이 아니에요. 정부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이념의 전사로서 또 어떤 프리고젠 바그너 용병 그룹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반국가 세력하고 적대 세력하고 싸우고 싶은데 공무원 이놈들은 움직이질 않아 이놈들이. 그러니까 툭 하면은 문책이에요. 정부가 제일 미운 거야. 자기 정부가. 내 정부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제일 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공직사회 부는 태풍이 환경부는 1급 전원 사표 난리가 아닙니다. 국정원은 전원 교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40몇 %까지 지지율이 올랐다는데 50%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게 자발적인 대중동원 단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중이 동원된 단계의 그 이념투쟁. 지금은 이제 대통령 혼자 일부 정치 세력이 그냥 선동하듯이 하는 것 같지만은 대중이 동원된 단계에서의 정치 투쟁, 이념 투쟁은 무섭습니다. 아니 옛날에 유대인 상점을 독일 경찰이 부셨습니까? 저기 나치 돌격대가 부셨습니다. 아니 마오쩌둥 때 귀족 봉건 귀족을 처단한 게 중국의 경찰군입니까? 홍위병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동원되는 대중이 하는 거예요. 동원되는 대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건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일단은 적대 세력 색출 감시 또는 응징이 목적이 되는 형태로 이게 돌변이 됐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한병철 교수가 얘기한 만인 감시 사회. 이제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돼. 만인 대 만인의 감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처벌까지도 이제 시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 처벌이나 이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선동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적시했던 게 이제 야스무크라는 이제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게 되면 포퓰리스트 행태가 나오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형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예를 들면 언론 장악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작살내는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시민사회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언론을 장악하고 그 대중적인 정서를 다 장악하는 형태를 통해서 대중을 움직이는 이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동안 이제 우리 헌법 이제 국가의 정체성이 소멸되고 반국 세력이 창궐했다고 윤석열이 이야기했는데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요 헌법에 나와 있죠. 임시정부와 항일투쟁을 계승하고 4.19 의거를 계승하고 안타깝게 5.18 6월 대항쟁 촛불혁명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게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나오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가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합의된 국가 정체성이 뭐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국가 정체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된 국가 정체성은 헌법 전문하고 헌법 조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겠죠. 헌법 정신,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핵심 세력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야. 근데 본인들이 그에 대해 성찰하지 못할 멍정 그나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국민주권의 승리 위에 그래도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는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 경제민주화를 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저도 문재인 정부 굉장히 많은 비판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보 중도 보수 정부에서 하나씩 이루어진 어떤 성과들을 다 부정하고 완전히 이승만 박정희 때보다 더 못한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야당을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기괴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수돗물을 마구 들이켜 마시는 것만큼이나 기괴하고 황당한 일인가. 뭐 여론조사에서 41% 1m 지금 보수가 과표집되고 오후에 전화를 주로 해서 그 기계식 전화로 조금 높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국민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종대 의원님 50%를 됐는데 50% 될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다른 여론조사에 분명히 다른 여론조사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확실히 확답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 여론 다 안다고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심은 분노나 실망이 훨씬 더 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국가 세력,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 여당 또 어떤 정권에서 저 42% 올라간 게 최근 대통령의 강성 발언이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장 심각한 거는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낮은 자세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중과 배려 속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고 저것은 강성 발언에다가 누군가 때려잡기, 뭐 학원 카르텔, 건폭 카르텔, 이제는 과학기술 카르텔,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아니 그 저기 이종 격투기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을 줘서 그걸로 지지율이 올랐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이게 격투기가 돼버렸어요. 국정이. 네.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문제의 심합성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탄력이 붙는 거예요. 가속이 붙는 거라고요. 일단 좀 여기 이제 동접자분들의 말씀도 좀 드려야 뭐 이런 거죠. 저공 비행님은 내전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잡겠다는 거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다님은 경 지지율 더 올라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사람하고님은 내전하면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국민들 갖다 이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적이 아니면 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기 남태 배우님께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안진걸 소장은 반국가 세력이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실 때 바로 팻말이 떨어지더라. 반국가 세력. 오늘 그것도 떨어지는데 여기 걸려있어. 떨어지지도 못하고. 저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나와보라세요. 근데 아까 논리적으로 참 맞는 게 헌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뭐 참더라도 거의 극우 선동꾼이 되어서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심하게 나가면 결국 이제 나치 때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세몰이해서 국민들 내전을 일으키고 또 그간의 민족 분쟁이나 인종 청소 이런 것 때 얼마나 비극적인 걸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빨갱이하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장하고 또 실제로 언론하고 뭐 공직사회 이런 쪽을 다 쥐어잡고 내년 총선에서도 입법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공천 아니 많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방위적인 막 나가는 정치 이것을 통해서 약간 왜곡됐지만 이런 지지율을 통해서 굉장히 그 자신감을 얻은 이 정부가 굉장히 그 비이성적이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태로 돌격하는 거의 뭐 극우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면 갤럽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리서치 뷰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건데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 상승 국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하간 상관없이 국민의힘에 계속 계시니까 왜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자유천명유행 행사에서 왜 갑자기 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뭐 종전선언 노래만 부르고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헌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헌법에 자유. 대해서 자유, 뭐 민주주의 이런 거.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민주사회에서요, 진실에 대한 판단은 전 국민 개개인들이 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정부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자유주의. 아니,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대한 판단을 권력자 개인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낙인 찍습니다. 이거는 선동이다, 괴담이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가짜뉴스 이게 굉장히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발언이 권력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이건 민주주의가 쇠퇴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에서 가장 핵심인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고요. 더 중요한 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면 그 민주주의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체주의라는 발언을 많이 하시다가 전체주의 했었죠. 이제 점점 발언이 세져서 지금은 반국가 세력이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했는데 또 여당 인사들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맞대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워딩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것은 이거 매우 선동적인 작태고 이거 너무 안 맞는 거고요. 민주주의 국가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 여당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뭐 김기현 대표 말 맞다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주사파가 있었고 물론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처벌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처벌할 사람에서 처벌해야 되는데요. 네. 민주당이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만약에 반국가 세력으로 인정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정당 해산이 있거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적인 진보당 산적이 있었잖아요. 예, 정당 해산이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권은 정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를 해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을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빨리 정부는 입장 정리를 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넣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근데 그러지 않고서 그럼 그럼 내전인데요. 그게 아니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안 낼 거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그치, 말 그대로 선동이고 말 그대로 국민을 둘로 쪼개는 거기 그게 때문에 실제로 북한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통령이 그렇죠. 국민 통합이라는 제1의 책무를 이거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다. 전 이 발언은 너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전문가이신 개혁령 하면 되죠. 김종대 의원 여쭤보는데 예를 들면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 종전선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종이니까. 정치적 선언이라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종전선언이 기존의 정전협정 질서를 변경시키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래서 군사작전은 한미연합사가 다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명목상의 그 권한은 뭐냐면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사법기구로서의 유엔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이 질서를 해치는 선언이냐인데 원래 평화협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유엔사 해체를 우리가 충분히 가시권에서 논의해야 돼요. 근데 종전선언은 뭐냐면 정전협정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전협정에서 정치적 선언을 미리 해놓자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간에는 이미 됐어요. 판문점 선언이 그거예요. 상호 불가침을 해놨다고. 그런데 이제 3자, 4자가 하자 이거지. 중국하고 미국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유엔사가 그 종전선언 얘기할 때 약화됐느냐?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엔사가 요즘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6개 회원국 중에 9개 전력 제공국을 초청하고 파견 장교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언제 됐느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한 정부에서 유엔사가 제일 강화됐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전선언하고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전협정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사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어떤 규정, 조약, 협정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자동 개입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엔 각자 헌법 질서에 따라서 개입한다 그랬지. 자동 개입이란 말, 인계철선이란 말이 김대중 정부 때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군인들도 자동 개입, 인계철선 이런 말 안 씁니다.
아예 쓰질 않아요. 아예 오래됐잖아요. 정책 문서에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이거는 주권국가끼리 동맹이다. 해가지고 공동의 작전 계획을 같이 짠다. 이래서 연합과 합동이라 그랬지. 근데 이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는 각자의 주권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지 자동 개입 이런 거 얘기하면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못 넣지. 우리는 들어가면 좋지. 자동 개입이라는 용어 들어가고 인계철선 들어가면 좋지. 근데 미국이 불쾌하는 게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나던 2002년에 예. 주한미군 참모장 하던 설리건 장군이 그 인계철선이란 말은 모욕적 용어다. 이건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아서 피 흘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냥 한국 정부에 작심하고 질러댄 이후로 그 다음에 어떤 정권도 그런 말을 못 씁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서 오로지 한 명이 쓰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미스터 룬인가요? 네. 아니 윤이라고 하세요. 아니야, 저기 조 바이든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본인이 국회 국방이나 좋아하는 조 아니면 외통이 열리면은 대통령이 유엔사가 자동 개입하는 기구라고 돼 있는데 맞냐고 물으면 장관들 답변 못해요. 아닌 거 알지. 거기는 사법기구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정전협정이 깨진 거잖아요. 네. 그 즉시 유엔사 기능 실효가 상실되는 거예요. 예. 정전협정이 깨졌으니까 그걸 관장하는 사법기구는 이제 역할이 없지. 다만 왜 있어야 되느냐? 전쟁 중에도 다음 정전협정은 또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목상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게 미국 주장이고 무슨 자동 개입이 그러니까 있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아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 저기 어디서 술 먹고 들으면 60, 70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다수예요. 저도 인계칠선에 나오니까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세계 전략인 한반도 전략의 필요성으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 말입니다. 아마 이제 좀 옛날 일이 유심히 보던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당시 극단 극우 세력들이 그때 그 논리를 펼쳤잖아요. 아유, 서울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인계철선이 평택으로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난리 나는데. 큰일 났다. 전쟁 나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는 식으로. 그때 그 얘기를 미국이 했지.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미국한테 막 데모라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냐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인계철선. 솔리건 장군이 예. 아예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90년대까지는 국방백서에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예 그냥 공식 문서예요. 그리고 미국도 이의 제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한수이북에서 미군이 지금 없다고. 네. 이제 포병 잔류부대만 있고 다 평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군이 9.11 테러 이후에 기지 통합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10조 원 들여가지고 네. 전 세계 미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현대화된 기지를 아예 신도시를 하나 지어줬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겠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인계철선 얘기하고 있으면 한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심한 그거야말로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야말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한미 동맹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거에 정말 극단적인 분노를 느끼죠. 왜냐면 우리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되어 써놨잖아요. 그리고 꼭 헌법을 떠나가지고 전쟁은 다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휴전 상태라는 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휴전이거든요. 지금 종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평화 협정도 아니고 잠시 전쟁을 치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반도 리스크라는 거 입에 달고 삽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세다. 중동 못지않은 화약고다. 우리 여러분 경제 공부하다 무조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발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게 남북화의 이름이든 한반도 평화의 이름이든 종전선언의 이름이든 평화협정의 이름이든, 이건 미국에서도 미국 의원들도 추진하는 건데 그 모두가 다 이제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이 윤석열이 하면. 이거야말로 헌법을 지향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또는 전민족이 바라는 길과 정반대되는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대통령의 신조가 아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사실 안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종이니까요. 종이. 네. 그런데 내가 요즘 보면은 좀 한 가지 트렌드가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꼭 전 세계에서 자유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외쳐지는 당사자들 보면 전부 독재자예요. 그렇죠.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과 국빈 방문했어요. 근데 공동성명 발표한 거 보니까 한미 공동성명하고 내용이 똑같아.
인도 태평양 안정 뭐 개방 뭐 자유롭고 근데 그 나라에 지금 저기 뭐야 학생들 교과서에서 화학 교과서에서 주기율표가 빠졌고 그다음에 생물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 힌두교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디 총리 지시로 교과서 개편 다 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 제명되는데 더 웃긴 게 뭐냐 하면은 모디 총리를 비판했는데 인도에 모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 근데 기소 내용이 뭐냐 하면 인도에 모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명예가 다 훼손됐다. 그 많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징역 2년 때린 거거든? 김서방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윤서방을 공격했으니 대한민국 윤 씨를 다 명예훼손한 게 되는 거예요. 윤서방파라고 하죠. 실제 이게 최근에 다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났는데 돌아와서 지금 저기 뭐냐 저 난리 났습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스웨덴에 제이뎀이란 연구소에서 인도를 이제 민주국가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은 민주국가 아니다. 저 나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직게요.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어떤 병풍을 세우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정치적 자산들이 이게 독재에 악용되는 사례가 인도, 그다음에 폴란드의 두마 대통령, 그다음에 저기 헝가리의 그 누구야 저 에르반인가 그 대통령, 그다음에 저기 티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다 포퓰리스트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저기 베타냐후 총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제일 많이 얘기해. 지금 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발언과 더해서 그 박인환 경찰제도 전 위원장의 그런 뭐 국민 70%가 문재인 대통령 간첩인 거를 모른다라는 발언이나 아니면 이번에 극우 유튜버가 차관급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너무 이거는 헌법에 대해서 저는 히읗도 지금 모르는 지금 그런 태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제가 뭐 각주를 달면 그 의미를 제가 번역기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냥 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말을 그냥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 제목 영화 제목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난 너랑 동의하지 않고 난 너가 싫어 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심기에 거슬리면 그냥 너는 반국가 세력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반국가 세력으로 아마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넌 내게 반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반해주니까.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랑은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안보관이 일단 북진 거의 이승만식 북진 통일론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싶진 않은데 마무리해야 돼. 야 2,400이나 올라있어요 지금. 할 만한데. 마지막으로 반국가 세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종전선언 아니면 그럼 세력으로서 전쟁선언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 없잖아요. 그럼 뭐 거기에 군대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군대 갔다 오셨죠? 저는 군대 가면 풀코스 다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양심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군대든 감옥이든 하나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갔었잖아. 하나 갔으면 됐어. 대통령은 하나 안 갔죠. 하나 안 갔잖아. 저는 아니 거기는 아니 군대 제일 억울한 게 민주당에 몇몇 의원이 있는데 군대 갈 거 다 가고 감옥 가서 그렇죠. 두 개 다 간 사람이 있어. 저도 다 갔습니다만은 내가 봤을 예를 들어 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 병장 제대 말년에 잘못 걸려가지고 한 달 남기고 또 살았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병장 말년에 조직 사건으로 그렇지. 그래 저처럼 감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명명백백하게 시원하게 불을 지른다 이러면은 조직 사건이 아니거든. 밖에 없는 건데. 방화범이었군요. 예, 저는 아니 불 질러야죠. 민중에 예. 갔으면 불을 지르시죠.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은 한 게 안타까운 게 거의 뭐 보면 대통령이 그냥 취중에 몇 마디 던져 놓으면 나라가 온 나라가 쑥대밭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아까 인도하고 비슷하대요. 보니까 뭐 저 진화련은 킬러 문항이다 빼라. 뭐 이런 거잖아요. 주기율표도 어렵죠. 킬러 문항. 킬러 문항 빼고. 그러니까 대원군에 옛날에 한 거 비슷해. 사원 이 새끼들 사교육이네. 사원 폐지해. 이 새끼들. 그리고 세국에 중국 러시아 다 버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보수 진보 개념을 떠나서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배제하고 내 편, 네 편만 가르는 오로지 그런 사고에만 몰입돼 있는 대단히 그 전체주의고 위험한 사고로 일관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모든 오염수 문제라든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뭐 최근에 킬러 문항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주 단말만적으로 피하고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마무리. 예, 말씀하시죠.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하시죠. 제가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는 세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자유민주주의 항상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라면 정말 우월한 체제인데 왜냐?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진짜 모르는 거죠.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평등이란 무엇이냐라도 있어요. 윤석열은 그냥 막 무조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평등이고 그런 건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또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엄청 고생이 많은데요. 저는 뭐 기승전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전에 대규모 총궐기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총선 전에 대규모 사회변동을 통해서 끌어내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나라가 국민이 날마다 너무너무 망해가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매우 무겁고 고달프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참 이런 주제 얘기하면은 마음이 전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참 너무 괴롭고 힘든데 저는 지금 이 장면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안재고 소장님의 생각에 많은 부분에서 저는 동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소장님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위에서 저는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여기서 함께 모여가지고 존중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합의를 이루면 더 좋겠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배운 헌법은 이런 건데 왜 똑같은 헌법과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를까. 그래서 저도 참 동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지금이라도 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국정 운영을 하셔야만 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종대 의원님은 말씀 많이 하셔서 안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첫 사회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접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서 같이 어울리는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한반도의 평화라면 제가 반국가 세력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와는 타협없이 싸우는 것이 소위 시민의 본연의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하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왁자지껄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월요 왁자지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